포르투갈 리스본의 한적한 주택가에 자리 잡은 작은 슈퍼마켓. 오래된 간판 아래 마르케타 파울로라는 글씨가 바래져 있습니다. 이 가게의 주인 파울로는 올해 58세, 이 동네에서 30년 넘게 슈퍼마켓을 운영해온 베테랑 상인입니다. 그의 가게 진열대에는 포르투갈 전통 치즈와 와인, 이탈리아 파스타, 프랑스 빵이 정성스럽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파울로에게 있어 유럽의 전통식품은 자부심 그 자체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울로입니다. 리스본에서 슈퍼마켓을 운영한 지 벌써 32년이 되었네요. 이 동네 사람들은 모두 저를 알죠. 제가 가장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것은 우리 유럽의 전통 음식들입니다. 포르투갈의 진한 치즈, 스페인의 하몽, 이탈리아의 올리브 오일, 이런 것들이야말로 진정한 음식이라고 생각해왔습니다. 아시아 음식이라고 하면 솔직히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가끔 중국 음식점이나 일본 초밥집을 보긴 하지만 그저 외국인들이나 찾는 음식이라고 생각했죠. 특히 한국이라는 나라. 솔직히 어디 있는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아마 일본 근처 어딘가에 있는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어요. 제 단골 손님 중에 젊은 친구들이 가끔 라면 있어요? 라고 물어보곤 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라면? 그거 일본 거 아니야? 우리는 정통 파스타만 팔아 라고 대답했죠. 사실 라면이 뭔지도 정확히 모르면서 말이에요. 그냥 아시아의 어떤 싸구려 인스턴트 음식 정도로 생각했습니다. 30년 넘게 이 가게를 운영하면서 저만의 원칙이 있었어요. 품질 좋은 유럽 전통식품만을 고객들에게 제공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상인의 자세라고 믿어왔습니다. 새로운 것, 특히 아시아의 낯선 음식들은 그저 일시적인 유행에 불과하다고 생각했죠. 우리 유럽 사람들의 입맛은 그렇게 쉽게 변하지 않는다고 확신했습니다. 어느 평범한 화요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습관적으로 경제신문을 펼쳐들었습니다. 평소처럼 유럽의 농산물 수출입 소식이나 환율 변동을 확인하려던 참이었어요. 그런데 일면 하단에 눈에 띄는 기사가 하나 있더군요. K푸드 수출 사상 최대 기록 경신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K푸드라는 말 자체가 낯설었어요. K가 뭔지도 몰랐죠. 기사를 읽어보니 한국 음식 수출이 전년 대비 30% 이상 증가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라면, 김치, 떡볶이 이런 이상한 이름들이 줄줄이 나오더군요. 솔직히 처음 들어보는 음식 이름들이었어요. 라면이 1억 달러 수출? 말이 되나?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인스턴트면이 그렇게 많이 팔린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치라는 것도 마찬가지였죠. 기사에 따르면 발효야채라고 하는데 유럽에도 사워크라우트 같은 발효야채가 있는데 굳이 한국 것을 사 먹을 이유가 있나 싶었습니다. 며칠 후 가게에 물건을 납품하러 온 도매상 미구엘과 이야기를 나누다가 이 기사 얘기를 꺼냈습니다. 미구엘, 한국 음식이 유럽에서 인기라는데 정말인가? 그러자 미구엘이 웃으며 말했어요. 파울로, 당신은 정말 모르는군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는 한국 음식이 대세예요. 특히 라면은 정말 잘 팔려요. 하지만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우리 가게 손님들을 봐도 대부분 중장년층이고 이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유럽 음식을 선호하거든요. 젊은 손님들이 가끔 오긴 하지만 그들이 그렇게 특별한 음식을 찾는다는 걸 못 느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니 최근 몇 달 동안 젊은 손님들이 라면 없어요? 라고 묻는 횟수가 조금 늘어난 것 같긴 했어요. 처음엔 그냥 지나치는 질문이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뭔가 패턴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게 그렇게 특별할까라는 의구심이 컸죠. 유럽 사람들이 아시아 음식에 그렇게 열광할 리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경제신문 기사를 본 지 일주일 후 도매상 미구엘이 다시 가게를 찾아왔습니다. 이번엔 평소와 다른 제안을 들고 왔더군요. 파울로, 한국 식품 몇 가지 들여놓는 게 어때요? 요즘 정말 잘 팔려요. 특히 라면이나 김치 같은 것들 말이에요. 저는 시큰둥한 표정으로 고개를 저었습니다. 미구엘, 우리 가게는 30년 전통이 있어. 갑자기 이상한 아시아 음식을 들여놓을 수는 없지.
우리 고객들은 품질 좋은 유럽 음식을 원한다고. 사실 마음속으론 이런 게 유럽 사람들 입맛에 맞겠어? 라는 생각뿐이었어요. 하지만 미구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만 시험 삼아 해보세요. 요즘 젊은 고객들이 정말 많이 찾아요. 안 팔리면 제가 다시 가져가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보여주더군요. 인스타그램이었는데 젊은 사람들이 한국 라면을 끓여 먹는 사진들이 가득했어요. 솔직히 이해가 안 갔습니다. 그냥 면 요리인데 왜 이렇게 사진을 찍어서 올릴까? 파스타도 맛있는데 굳이 저런 빨간 국물 면을 먹을 이유가 있나 싶었어요. 하지만 미구엘의 말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오랫동안 거래해온 사이고 그동안 잘못된 정보를 준 적이 거의 없거든요. 그 다음 주 정말 신기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평소 잘 알던 단골 손님의 딸 소피아가 가게에 왔는데 파울로 아저씨 한국 라면 있어요? 친구들이 맛있다고 해서요. 라고 묻더군요. 소피아는 대학생인데 평소 얌전하고 전통적인 음식을 좋아하는 아이였어요. 그런 아이가 한국 라면을 찾다니 정말 의외였습니다. 그날 저녁 아내와 저녁을 먹으며 이 얘기를 했어요. 여보, 요즘 젊은 사람들이 한국 음식을 많이 찾는다는데 아내도 놀라더군요. 정말 우리 조카 마리아도 며칠 전에 한국 드라마 얘기를 하더라. 뭔가 관련이 있나 봐. 결국 며칠 고민한 끝에 결정을 내렸습니다. 시험 삼아 한국 식품 몇 가지만 들여놓기로 한 거죠. 미구엘이 가져온 한국 식품들을 보니 정말 신기했습니다. 빨간 포장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라면들 김치라는 발효 야채 그리고 떡볶이라는 떡 요리까지. 솔직히 첫인상은 그리 좋지 않았어요. 포장이 너무 화려하고 자극적으로 보였거든요. 신라면 불닭볶음면? 이름부터 뭔가 과장된 것 같았어요. 불이라는 글자가 들어간 면이라니 얼마나 매울까 싶으면서도 이런 자극적인 것만으로 승부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유럽의 전통 음식들은 깊고 은은한 맛으로 승부하는데 이건 너무 직설적이라는 느낌이었죠. 가게 한쪽 구석 그것도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한국 식품 코너를 만들었습니다. 솔직히 잘 팔릴 거라고 기대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며칠 지나면 먼지만 쌓일 거야 라고 생각했죠. 매대 정리를 하면서도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이런 매운 음식은 오래 못 가. 곧 반품이 쌓일 거야. 첫날, 둘째 날, 정말로 아무도 한국 식품에 관심을 보이지 않더군요. 역시 그럴 줄 알았다. 면서 속으로 미구엘에게 너무 성급했다. 고 말할 준비를 하고 있었어요. 유럽 사람들이 갑자기 아시아 음식에 열광할 리 없다고 확신했습니다. 사실 저는 직접 맛을 보지도 않았어요. 왜냐하면 매운 음식을 별로 좋아하지 않거든요. 포르투갈 음식은 대체로 온화하고 부드러운 맛이 특징인데 한국 음식은 겉보기에도 너무 자극적으로 보였습니다. 이런 걸 먹으면 속이 쓰릴 텐데 유럽 사람들이 좋아할 리 없어 라고 단정지었죠. 인터넷에서 한국에 대한 기사들을 몇 개 읽어봤는데 솔직히 좋지 않은 선입견만 더 생겼어요. 한국은 자화자찬이 심하다, 마케팅만 잘하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특히 K-POP나 한국 드라마 얘기가 나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일시적으로 열광하는 것일 뿐이라고 치부했어요. 며칠 동안 한국 식품 코너를 바라보며 언제 이걸 치워야 할까를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창고에 쌓인 재고를 생각하니 벌써 골치가 아파오더군요. 그런데 일주일 후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월요일 아침 가게를 열었더니 젊은 고객들이 하나둘씩 한국 식품 코너로 몰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우연의 일치라고 생각했는데 오후가 되자 상황이 심상치 않더군요. 대학생으로 보이는 여자애가 불닭볶음면 5개를 사더니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어 파울로 아저씨 가게에 진짜 있어 라고 소리치는 거예요. 그 다음엔 남자 대학생들이 우르르 몰려와서 신라면과 떡볶이를 쓸어 담듯 사가더군요. 정말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SNS였어요. 소피아가 인스타그램에 파울론의 슈퍼 한국 코너 발견 이라고 스토리를 올렸더니 그게 순식간에 퍼져나간 거예요. 젊은 손님들이 스마트폰으로 한국 라면과 김치를 찍어서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시태그도 달고 말이죠.
사흘 만에 첫 번째 물량이 거의 바닥났어요. 정말 믿기지 않았습니다. 3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빠르게 팔리는 상품은 처음 봤거든요. 급하게 미구엘에게 전화를 걸어 추가 주문을 했습니다. 미구엘, 한국 라면 더 필요해. 젊은 사람들이 미친 듯이 사가고 있어. 미구엘은 웃으며 말했어요. 그럴 줄 알았어요, 파울로. 이제 믿겠죠? 사실 여전히 반신반의했어요. 일시적인 유행 아닐까? 며칠 지나면 또 관심이 식을 거야 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일주일이 지나도 한 달이 지나도 상황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어요. 처음엔 대학생들만 찾던 것이 점점 20대, 30대 직장인들까지 확산되더군요. 심지어 중년 여성들도 딸이 사달라고 했다며 한국 라면을 사가기 시작했습니다. 가게 매출도 눈에 띄게 늘었어요. 한국 식품 자체의 수익도 있었지만 그것보다는 한국 식품을 사러 온 고객들이 다른 물건들도 함께 구매하는 효과가 컸습니다. 정말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죠. 어느 날 저녁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정말 모르겠어. 이게 단순한 유행이 아닌 것 같아. 한 달 동안 한국 식품이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서도 저는 여전히 직접 먹어보지 않았어요. 솔직히 무서웠거든요. 너무 매울 것 같고 제 입맛에 맞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을 보면 뭔가 특별한 게 있는 것 같기도 했어요. 결정적인 계기는 단골 손님 마리아 할머니였습니다. 70대 할머니인데 손녀가 사달라고 한 신라면을 사러 오셨거든요. 그런데 며칠 후 다시 오셔서는 파울로 나도 먹어봤는데 정말 맛있더구나. 너도 한번 먹어봐 라고 하시는 거예요. 마리아 할머니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정말 궁금해지더군요. 할머니는 평생 포르투갈 전통 음식만 드신 분인데 그분이 한국 라면을 좋아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용기를 내어 신라면 하나를 집으로 가져갔습니다. 집에서 포장지를 뜯어보니 면과 스프가 들어있더군요. 설명서를 보고 끓는 물에 넣고 기다렸어요. 냄새부터 확실히 달랐습니다. 매콤하면서도 뭔가 깊은 향이 났어요. 처음 한 숟가락을 떠서 입에 넣는 순간 정말 충격이었습니다. 매웠어요. 분명히 매웠는데 그냥 맵기만 한 게 아니더군요. 뭔가 복합적인 맛이 혀끝을 자극했어요. 처음엔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났지만 계속 먹게 되더군요. 중독성이 있는 맛이었어요. 한 그릇을 다 비우고 나서야 아, 이래서 사람들이 좋아하는구나 라고 깨달았습니다. 며칠 후엔 김치도 시도해봤어요. 처음엔 너무 신맛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먹다 보니 발효된 깊은 맛이 느껴지더군요. 유럽의 사워크라우트와는 완전히 다른 맛이었어요. 더 복잡하고 층이 있는 맛이었죠. 떡볶이는 정말 신기했습니다. 쫄깃한 떡에 달콤하면서도 매운 소스가 어우러져서 완전히 새로운 식감과 맛을 만들어냈어요. 이건 정말 혁신적이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단순히 맵기만 한 게 아니라 단맛, 매운맛, 감칠맛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더군요. 그날 밤 아내에게 말했어요. 여보, 내가 완전히 틀렸어. 한국 음식은 단순히 매운 게 아니야. 정말 깊이가 있어. 아내도 놀라더군요. 저처럼 보수적인 사람이 이렇게 말하는 걸 처음 본다고요. 한국 음식을 직접 체험한 후 저는 완전히 다른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히 음식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젊은 손님들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K-pop, 한국 드라마, 한국 화장품 등이 모두 연결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소피아가 어느 날 가게에 와서 설명해 줬어요. 파울로 아저씨, 요즘 BTS나 블랙핑크 같은 K-pop 가수들이 전 세계적으로 인기예요.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한국 드라마도 많이 봐요. 오징어 게임 킹덤 같은 거 말이에요. 자연스럽게 한국 문화에 관심을 갖게 되고 한국 음식도 먹어보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제야 이해가 되더군요. 이건 단순히 음식의 맛만으로 성공한 게 아니라 한국 문화 전체가 패키지로 전 세계에 전파된 현상이었던 거예요. 음악, 드라마, 영화, 음식, 화장품까지 모든 것이 한류라는 하나의 큰 흐름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그 깨달음과 함께
한국이라는 나라에 대한 관점도 완전히 바뀌었어요. 처음엔 일본 근처의 작은 나라 정도로만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전 세계 문화 트렌드를 이끌어가는 나라였던 거예요. 특히 젊은 세대에게 미치는 영향력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저는 결심했습니다. 가게 한 구석에 숨겨놨던 한국 식품 코너를 대폭 확장하기로 한 거죠. 미구엘에게 전화해서 더 다양한 한국 식품들을 주문했어요. 라면뿐만 아니라 김치, 떡볶이, 한국 과자 한국 음료까지 말이에요. 새로운 한국 식품 전용 코너를 만들면서 현수막까지 걸었습니다. 정통 K푸드 코너라고 크게 써서요. 30년 장사하면서 이렇게 특정 국가 음식을 위한 코너를 따로 만든 것은 처음이었어요. 하지만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건 일시적인 유행이 아니라 새로운 트렌드의 시작이라고 말이에요. 한국 식품 코너를 확장한 후 매출이 더욱 늘어났습니다. 주변 가게 사장들도 부러워하더군요. 파울로, 어떻게 그걸 미리 알았어? 라고 묻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사실 저도 우연히 알게 된 거였지만요. 이제 저는 당당하게 말할 수 있어요. 한국은 그냥 작은 나라가 아니야. 이제 세계의 트렌드를 이끌고 있어. 6개월이 지난 어느 날짜 가게에서 정말 잊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일본인 관광객 커플이 슈퍼마켓에 들어와 이것저것 구경하다가 한국 식품 코너 앞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 순간 남자가 여자에게 이렇게 말하더군요. 한국 라면은 그저 맵기만 하지 않냐? 일본 라면이 훨씬 깊은 맛이 있는데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사실 놀랐다기보다는 제 지난날의 모습이 떠올랐다고 해야 맞을 겁니다. 딱 6개월 전 저 역시 같은 생각을 했거든요. 직접 먹어보지도 않고 경험하지도 않고 그저 한국 라면은 매운맛만 있는 값싼 즉석식품일 뿐이라고 단정 지었던 때가 있었죠. 그때 저와 눈앞에 이 일본인 관광객이 겹쳐 보였습니다. 저는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그러나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니요, 손님. 깊은 맛을 모른다면 아직 경험이 부족한 겁니다. 한국 라면은 이제 세계인의 음식이에요. 그 순간 일본인 남성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저는 선반에서 신라면 하나를 집어들고 그에게 건넸습니다. 한번 드셔보세요. 처음엔 맵다고만 느끼실 수 있지만 그 안에 숨어있는 풍미와 복합적인 맛을 발견하게 되실 겁니다. 저도 처음엔 그랬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제 인생의 즐거움이 되었습니다. 잠시 망설이던 그는 결국 신라면을 계산대에 올렸습니다. 돌아가는 발걸음이 약간 무거워 보이기도 했지만 저는 속으로 확신했습니다. 그도 언젠가 저와 같은 경험을 하게 될 거라고. 그날 저녁 가게 문을 닫으며 한국 식품 코너를 정리하던 저는 한동안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불과 반년 전만 해도 한국 음식이 뭐 대단할까? 라며 고개를 저었던 제가 이제는 한국 문화를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권하는 전도사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 스스로도 믿기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건 손님들의 변화였습니다. 처음엔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호기심 삼아 한국 라면을 사갔지만 이제는 손님층이 훨씬 다양해졌습니다. 스페인에서 온 관광객, 프랑스에서 유학 온 학생들, 심지어 브라질 교민들까지 저희 슈퍼의 한국 식품 코너는 늘 북적였습니다. 김치를 처음 맛본 손님이 이건 마치 건강한 마법 같아 라고 말하며 친구들을 데려온 적도 있었고 어떤 가족은 떡볶이를 사가서 아이들과 함께 요리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그들의 웃음을 지켜보면서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제 슈퍼마켓에 진열된 한국 식품들이 단순히 상품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그것은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진 끈기와 창의력, 그리고 전 세계와 소통하려는 문화적 힘이 담긴 결과물이었습니다. 돌이켜보면 한국 식품의 세계적 성공은 단순히 경제적 성과가 아니라 한국이 세계와 맺은 새로운 관계의 상징이었습니다. K-POP, K-드라마, K-영화와 함께 K-푸드는 이제 세계인의 일상이 되었고 그 흐름 속에서 저 역시 생각이 바뀌었고 삶이 달라졌습니다. 예전에는 무심히 지나쳤던 한국 음식들이 이제는 제 가게의 자랑거리가 되었고 더 나아가 제 인생의 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제 손님들에게
한국 라면을 권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단순한 라면이 아닙니다. 한국의 열정과 정성이 담긴 세계인의 맛입니다. 화면에는 제 슈퍼에서 한국 라면 김치 떡볶이를 고르는 손님들의 모습이 이어집니다. 포르투갈 젊은이들이 친구와 함께 웃으며 장바구니에 담는 모습, 스페인 관광객이 기념품처럼 사진을 찍는 모습, 그리고 아프리카에서 온 학생이 매운 라면을 먹으며 땀을 닦다가도 미소를 짓는 장면까지. 마지막으로 제 목소리가 나지막이 흐릅니다. 한때 무시당하던 음식이 이제는 세계를 사로잡았습니다. 한국의 맛은 저를 포함한 전 세계인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그 순간 화면은 천천히 어두워지고 붉게 타오르는 떡볶이 국물이 클로즈업 됩니다. 그리고 자막이 뜹니다. 한국의 맛세계의 자랑.